자, 오늘은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자, 앞에서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자, 방정식의 실근의 풀이 방법입니다. 부등식도 똑같이 있어. 방정식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자, 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자, 이게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이용한다라는 게. 그럼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최대 최소를 이용합니다. 최대 또는 최소를 이용한다. 자,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이 3차 아니면 4차예요. 그래서 이 3차가 되든, 자, 3차가 되든 4차가 되든 이렇게 모든 실수 x가 되든 범위가 이런 식으로, 자, 범위가 이런 식으로 뭐 제한이 되든 부등식에 대한 문제 이렇게 0보다 크다, 뭐 함수값의 대소관계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항상 위쪽 이렇게 부등식에 대한 유형의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자, 최대값 아니면은 최소값을 이용하는데 얘도 패턴이 다 정해져 있어. 뭐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최대값을 이용할 거고, 자,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면 최소값을 이용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예를 보면, 자, 얘는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요 부등식인데 몇 차 부등식이요? 4차 부등식이죠. 자, 요 4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돼. 그 얘기는 뭐냐? 그래프로 그려보면 최고층의 개수가 양수니까 뭐 요런 모양 나오던가 아니면 뭐 요런 모양 나오겠죠. 자, 이 0보다 크다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다? x축보다 어디에 있다?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축이 이렇게 되던가 뭐 이렇게 되던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요 그래프의 개형 혹은 요런 그래프의 개형 중에서 누구 이 최소값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나머지 값들은 다 만족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이 있습니다. 뭐 3반이라고 합시다. 3반에 모든 학생들이 뭐 30점 이상이다. 그럼 누구 점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꼴등 점수만 알면 됩니다. 꼴등이 30점이 넘어가면 나머지 애들도 다 30점을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꼴등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최소값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자 풀어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 풀이를 해보면 자, 4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뭐가 됐다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그래프 개형이랑 계속 이어져. 그래서 그래프의 이 개형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요 놈을 fx라고 둘 겁니다. k는 넘기지 않아요. 그럼 요 놈을 만약에 fx라고 두면 자, f'x 하게 되면은 자,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이 0. 그래서 이제 12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근이 0하고 이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럼 어떤 모양이야? 요런 모양이야. 바로 자, 프라임의 식을 보고 바로 그래프 개형 추론하고 x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가 0, 요 점의 좌표가 2.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앞쪽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 그러면 자, 요 놈이 극소값이자 무슨 값? 극소값이자 결국 최소값이 됩니다. 즉 꼴등 점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f2예요. 자, f2가 얼마예요? 대입하니까 자, 3 곱하기 16이니까 48 빼기 자, 8 곱하기 8이니까 64 플러스 k가 최소값, 즉 꼴등 점수야. 그래서 k 빼기 10, 자 6을 하게 되면 요 놈이 자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k는 16보다 크다가 정답. 자, 얘도 똑같죠. 얘는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합니다. 역시 첫 번째는 그래프 개형. 자, 3차 함수. 자, 요 놈을 fx라고 둘 거고,
자, 한번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가 되면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어서 0하고 2가 되니까 요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모양이 되면서 얘가 0, 얘가 2. 자, 이거 그래프 개형이고 마찬가지예요. 크거나 같죠? 누가 필요해? 자, 꼴등 점수가 필요해. 그래서 최소값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범위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그래프가 다 필요한 게 아니죠. 어디만 필요해? 자, 여기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필요로 하니까 최소값은 누가 돼? 가장 작은 값은 당연히 f2. 그럼 대입하니까 8 빼기 12 더하기 a가 꼴등 역할을 할 거고 이게 a-4입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보다? 이렇게. 자, 이게 부등식에서 거의 개념의 끝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또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살짝 문제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래프 개형 그리고 꼴등 점수 혹은 1등 점수. 자, 얘를 이항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fx-gx가 0보다 크다의 문제로 바뀌면서 자, 우리가 요 놈을 그냥 hx로 치환을 겁니다. 그럼 hx가 0보다 크다의 문제가 바뀌면서 hx는 뭐가 돼? 2에서 를 빼니까 자, 그럼 따라서 무슨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요? x 세제곱 빼면은 자, 요 놈이랑 요 놈은 날라가고 빼니까 빼기 3x 더하기 3 빼기 a 요 놈이 hx예요. 자, 요 놈이 0보다 크다로 문제가 바뀌고 범위는 동일하게. 자, 마찬가지. 자, 우리 그래프 개형 문제 첫 번째 그래프 개형이죠. 그럼 h 프라임 구하게 되면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풀마 1이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얼마? 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입니다. 근데 0에서 2만 필요로 하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0, 뭐 2, 그래서 이쪽 부분만 필요로 하겠죠. 필요 없는 부분 지우면 자, 여기하고 여기가 필요로 하니까 얘도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자, 당연히 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결국 우리 F0이랑 F2 값은 구할 필요 없죠. 내가 알고 싶은 건 0보다 크니까 꼴등 점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꼴등 점수는 F1. 그럼 F1 대입하니까 얼마? 자, 1 빼기 3 더하기 3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자, 꼴등 점수에 해당하는 게 1 마이너스 A. 요놈이 0보다 크니까 A는 자, 넘어가니까 1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답. 되게 쉬워요. 자, 61번도 똑같아. 자, 항상 위쪽에 있대. 그래서 우리 항등식의 개념이랑 똑같은 겁니다. 항등식이 모든 실수 x, 임의의 실수 x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가 항등식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 위쪽 아래쪽 다 똑같아요. 항상 삐리삐리한 거. 자, 얘도 마찬가지. 얘가 60번 문제랑 똑같은 게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면 모든 실수 전체에서 자,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자, fx가 자, gx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60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60번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뿐이고 61번은 자, 항상 위쪽이니까 실수 전체에서요. 자, 모든 실수에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 요놈이니까 동일하게 자, 이항하면 fx-gx가 0보다 크다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를 자, hx로 치환해서 hx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을 얘를 보니까 우리 꼴등 점수 즉 최소값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럼 hx를 구해보면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자, 따라서 hx는 얼마가 된다? x 4제곱 자, 빼기 이거 더하기가 되죠. 더하기 3x의 제곱 자,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10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인데 실수 전범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바꿔버리니까 뭐랑 문제가 똑같아진다? 자, 요 놈이랑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차 부등식. 자, 모든 실수. 자, 실수 전체에 대해서 4차 부등식. 단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f하고 g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hx로 쓴 것 뿐이고 h 프라임 x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얼마? 4x의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이 되어서 자, 얘가 0이 되는 값은 총 몇 개가 나오느냐? 자, 2로 약분하니까 2x의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는 0이 되니까 조리제법 쓰면 자, 2하고 0하고 3하고 5에 마이리게 됐네. 마이너스 1 하니까 2,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5,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0이 되고 자, 요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 안 되겠네. 자,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인데 요놈 허근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 1하고 플러스 4가 남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붕 뜬 상태가 되겠죠. 뭐 모르면 판별식 써도 되니까 얘는 허근을 갖는 것 같으니까 자, 요 놈은 실근이 뭐가 나와? 자,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래프 몇 번 하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물론 얘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얼마로? 최소값이 h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1 자 더하기 3 빼기 10 빼기 a가 0보다 크다. 이거 만족시키면 되니까 계산을 이제 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이나 이 부등식의 활용은 푸는 요령을 알아놔야 됩니다. 이 요령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구체화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테스트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자, x가 0보다 클 때 범위 정해지고 3차 꼴등 점수 알면 되고 동일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수 전체가 나왔습니다. 이게 4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0하고 9 사이인데 뭐 방법은 똑같아요. 0하고 9가 돼야 되니까 아마 자, 여기는 꼴등 점수가 필요할 거고 여기는 1등 점수가 필요하니까 이놈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다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고 최대값이 자 9보다 작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얘가 조금 더 변형이 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은 문제죠. 요놈이니까 이쪽으로 이항해서 hx로 만드는 문제. 마찬가지 범위 정해졌을 때 이쪽으로 이항할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위쪽이니까 똑같은 문제. 그래서 패턴이 다 다를 뿐이지 아니 문제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문제 꼭 풀어서 연습해야 됩니다.